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김포 지점에 나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신형 그랜저가 딱 출시하고 나서 야, 그랜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이거 신형 그랜저를 구매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형 그랜저가 가격이 올라가고 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기아에서 페이스리프트 된 K8. 이 차량이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신형 그랜저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K8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이 차량들을 한번 보면서 얼마나 가성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왼쪽에 있는 차량은 K8 중에서도 페이스리프트가 된 1.6L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2.5 가솔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림도 각각 다르게 준비를 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K8에서 가장 높은 트림 시그니처 블랙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 흰색 K8은 중간급 트림 노블레스 트림으로 준비를 했어요. 각각의 트림이 어떠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하이브리드부터 한번 보면요, 시그니처 블랙이라고 하면 시그니처 중에서도 약간 검정색이 첨가된 듯한 외관이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기아 로고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블레스 트림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은색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블랙까지 올라오게 되면 사실상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선택 옵션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어놓은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앞쪽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요 카메라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전면부에서는 막 디자인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건 없고 이 측면에서 조금 봐야 됩니다. 시그니처 블랙까지 올라오게 되면 요 휠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차량도 19인치 휠, 여기도 19인치 휠인데 일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는데 시그니처 블랙 같은 경우에는 크롬 딜리트를 해서 전부 다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가솔린 모델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블랙까지 올라오게 됐을 경우 20인치 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대신에 시그니처 등급까지 올라왔을 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옵션 자체가 현대 기아에 들어올 수 있는 옵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정 브랜드에서 럭셔리 차량들에만 들어가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요 K8 같은 차량에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잠깐 보면요, 뒤쪽에서 보면 사실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이후 모델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요 뒤쪽 모습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옵션만 좀 주로 보면은 최소한 노블레스 트림 이상으로 올라와야 여기 있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에서는 요 전동 트렁크가 빠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노블레스 트림까지 올라오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요.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건 준대형 세단에 맞게 굉장히 광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 세단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 하이브리드 세단들은 이 배터리의 위치를 2열 시트 아래쪽으로 넣다 보니까 이 트렁크 공간을 해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 실내에 있는 옵션인데 요거는 안쪽에 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제 시그니처 블랙까지 올라오게 되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빌트인 캠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옵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랜저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K8도 24년도에 출시되고 나서 26년도에 연식 변경을 한번 했어요. 이때 당시의 차량들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시그니처 블랙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요 HDA2 옵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갔을 때 요 서스펜션 항목에 노말이냐 스포츠냐 이 두 가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게 있으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포함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그니처 등급 이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K8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좀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선 충전 패드가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운전석 쪽으로만 딱 하나만 들어가 있었는데 요게 2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옵션을 하나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요 메리디안 사운드입니다. 요 메리디안 사운드가 들어가면 실내 스피커가 14개로 늘어나요. 보통 이제 현대기아의 사운드 옵션이다 라 그러면 아유 뭐 있으나 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메리디안
사운드는 요거는 옵션 값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그니처 블랙이다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지간하면 다 블랙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그니처 블랙까지 올라오게 되면 2열에도 뭔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법한데, 이게 하이브리드 트림에 한해서는 2열에 뭔가 옵션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 좌석을 위해서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2열 통풍 시트가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 봤을 때 뭐 20인치 휠이라든지 뒷좌석에 통풍 시트라든지 거기다가 뭐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하이브리드 트림이니만큼 요 안에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요 모터 출력이 기존 구형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47.7kW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대비해서 연비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랜저로도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뛰어봤지만 보통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할 때에는 리터당 18km 이상은 뽑아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당연히 전기차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에 충전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충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충전을 할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일찍 와서 충전기를 꽂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 밖에 있는 충전기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분들은 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괜히 전기차를 구매해가지고 막 새벽에 차 빼주세요, 나도 충전해야 돼요, 나 배터리 없어요,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그냥 주유해서 편하게 이제 리터당 18km 이상 나오는 요 하이브리드 트림을 사는 게 사실 정신건강에는 이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차량이 어느 정도나 가성비가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 시그니처 블랙 트림이 처음에 출고됐을 때 트림 가격 자체만 놓고 봐도 한 5,100만 원 정도가 됐었던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뺀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간 차량이다 보니까 신차 출고가가 한 5,500 정도 가까이 됐었던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 한 2만 킬로 좀 넘고 출고된 지가 한 1년 정도 좀 넘었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4천만 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잠깐만, 1년 조금 넘었는데 1,000만 원이 넘게 까진 거잖아. K8 사실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사실 신형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 플러스 커넥터의 그 큰 디스플레이 외에는 그렇게 차이 날 만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플러스 커넥터가 들어간 그랜저 신형은 하이브리드의 풀옵션으로 뽑으면 6,500이에요. 근데 K8이 1년밖에 안 됐는데 4천만 원 초반이다? 1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보다 그냥 2천만 원 아껴서 K8을 뽑는 게 더 나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요것보다 내가 좀 더 돈을 아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2.5 가솔린 모델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구형 모델을 설명할 때는 흰색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디자인이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색상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앞모습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흰색도 상당히 괜찮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트림이거든요. 요 노블레스 트림부터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요 앞에 이제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요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K8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트림이 들어가는 휠이 18인치입니다. 근데 스타일 2라는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스타일 2가 19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19인치 휠 옵션도 있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 거기에다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블레스 트림인데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다? 그거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뒤쪽에서는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블레스 트림에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거 말고 실내에서 시그니처 블랙하고는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그니처 블랙이랑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스타일 2 옵션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가 안 들어가 있는 K8은 HDAY 1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HDAY 2 버전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는 차를 고르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노블레스 트림을 골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노블레스 트림을 골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무선 충전 패드 요것도 노블레스 트림부터 들어가고요. 요 메모리 시트도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라이트에서는 조수석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요. 운전석만 들어가는데 노블레스부터는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좌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운전석에 허벅지 받침대를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노블레스 라이트 말고 노블레스 트림을 고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 K8 가솔린 모델이 어느 정도로 가성비
가성비 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력이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198마력 정도가 들어가 있는 4기통 엔진을 사용하고요. 연비나 이런 것들도 준대형 세단을 모는 데 있어서 꽤나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좀 많이 하잖아요. 하이브리드가 일반 가솔린 대비해서 500만 원이나 비싼데 그거 연비로 다 뽕 뽑으려면은 너 10년이나 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애초에 그런 논쟁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이브리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그 차를 열심히 타다가 중고로 나중에 팔았어. 그러면 가솔린 대비해서 하이브리드만큼의 값어치를 더 받습니다. 가솔린 모델이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시작 가격이 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나는 초기 시작할 때 목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가솔린, 난 목돈이 좀 들어가도 좋으니까 연비가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개인의 취향인 거지, 무조건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 아니야 무조건 가솔린이 맞아 라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요 2.5 가솔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성비가 있는지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요, 요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트림을 골랐을 때 일단 4천만 원 정도가 좀 넘었고요. 거기에다가 뭐 스타일 2라든지 드라이브 와이즈, 이 두 가지 옵션을 더해서 신차가가 한 4,500만 원 정도가 됐었던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이제 3만 킬로미터가 좀 넘었거든요. 그런 차량이 벌써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가돼서 3천만 원 중반 정도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제 현대기아 차량들을 생각해보면 1년 탔다고 해서 뭐 1,000만 원이 감가가 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8은 그랜저에 가려진 서자 같은 느낌이 좀 강해서 그런가 아무래도 2.5 가솔린 같이 인기 있는 트림도 감가가 꽤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더 가성비 있게 돈을 좀 더 아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 모델 말고 구형 모델도 가성비가 진짜 좋은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K8 같은 경우에는 K7이 단종되고 K8으로 바뀐 거죠. 요 때도 이제 노블레스 라이트가 있고 노블레스 있고 시그니처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어지간하면은 노블레스 등급 이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노블레스 등급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노블레스 등급보다 사실 옵션이 조금 많이 빠집니다. 뭐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스타일이라는 옵션이 안 들어가면 17인치 휠이 들어가요. 옵션이 약간 빠지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고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에서는 노블레스 등급이 메모리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K8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가 컴포트라는 옵션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에르고 모션 시트도 같이 컴포트라는 옵션으로 빠졌어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형 대비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오른 값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블레스 옵션을 고르라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디스플레이 옵션이에요. 노블레스 등급을 선택하지 않으면 센터 디스플레이가 8인치 오디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8인치 오디오 디스플레이는 진짜 너무 옛날 자동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노블레스 등급을 고르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선택 옵션으로 둘 수 있는 게 드라이브 와이즈인데, 드라이브 와이즈를 안 넣게 되면은 HDA가 완전히 빠집니다. 아예 빠지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는 걸 고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신형하고 구형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신형 같은 경우에는 차로 유지 보조 2랑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구형 같은 경우에는 차로 유지 보조 1이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도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기는 한데, 이런 옵션이 조금 빠지는 거 대비해서 가격이 정말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죠. 노블레스 트림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3,600만 원 요 정도가 됐었어요. 거기에다가 파노라마 선루프,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이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대략 한 4천만 원 언저리에서 뽑을 수가 있었던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한 3년 정도 좀 지나고 한 4만 킬로가 안 됐는데 벌써 2천만 원 중반까지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가성비 있는 선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준중형 SUV, 뭐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차량들 1.6 터보 가솔린 모델들이 보통 2천만 원 중반이에요. 그런 차량들 대비해서도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급도 2단계가 더 높은 준대형 세단이야. 이런 게 2천 중반이면은 SUV 굳이 선택 안 하고 이렇게 준대형 세단으로 오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좀 짧아서 요 정도 가격인 거지, 여기에서 주행거리가 막 6만 7만 이렇게 된 차량이다 라고 하면은 시그니처 등급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는 K8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 그랜저라는 그늘 아래 가려진 숨겨진 가성비 차량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K8이 페이스리프트 이전 이후 이 두 가지 모델들을 좀 쭉 보면서 과연 어떤 차량의 가성비가 제일 좋은지, 어떠한 옵션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봤는데요.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나는 연비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제가 구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안 보여드렸긴 하지만 구형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 고르고 주행거리가 한 5, 6만 킬로 정도 돼 있는 차량들이 보통 한 2천만 원 후반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난 돈 좀 많이 써도 돼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형에다가 풀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도 좋아 보이고요. 나는 신형이면서 가성비를 원해 라고 하면은 한 3천만 원 초중반 정도에 있는 신형 K8, 그리고 나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원해 라고 하면은 2천만 원 중반 정도에 위치해 있는 요 2.5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는 것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많은 K8 중에서 어떤 차량들을 고르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